네. 그래서 여기에 썼던 것이죠. 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하더라도 왜 잿더미 됩니까? 바로 이 역사의 흐름이죠. 역사의 흐름. 자, 역사란 것은, 그죠? 도전과 응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란 것은 우리 흔히 비유할 때 뭐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하지만 그 잔잔히 흘러가는 어떤 그런 평온한 어떤 시간의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조가 일어섰다면 결국 이전 왕조는 몰락되었다는 것이요. 어떤 나라가 전쟁에 승리했다면 다른 나라는 패배해서 쓰라린 고통과 절망과 어떤 그런 희생을 치렀단 말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또한 사실은 수많은 전쟁과 일제의 침략과 그 이후에도 뭐 군사 독재와 뭐 민주화와 같은 그런 많은 굴곡과 고통과 신음과 파괴와 또 다른 어떤 그 시작, 출발 이런 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잿더미가 되는 그런 수많은 역사의 어떤 그런 질곡들, 역사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때로는 불의 뜨거움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불타기도 하고 어떤 가치는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밟아왔지요. 또는 과거에는 아주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왜곡당했으나 시간이 지나서 복원되어서 복구되어서 신원되어서 다시금 편도받는 것도 많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혼란과 이런 뜨거움을 누가 견디는 누가 욥이 욥이 그래서 굳건히 견디며 이 묘비가 살아남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워낙 뭐 사물의 인격을 부여한 표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뭐 의인법이냐 아니냐 논란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묘비가 살아남았다 하면 자연물에다가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의인법 아주 좋고 이 살아남다는 표현이 그냥 그 사람이 쓰는 생존이 아니고 그냥 remain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남았다 뭐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의인법이 아닌 걸로 봐집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 됐습니다. 어떤 사료?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 유물을 우리가 왜 소중히 여기고 그 연구를 하나요? 단순히 과거 이를테면 박물관을 뒤져가지고 유적을 찾고 옛날에 뭐 하고 살았나 하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역사 연구합니까? 아닙니다. 역사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뭐 내일은 없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려야 오늘날 내 앞에 봉착해 있는 이 문제, 이 결단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내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선택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 것인가를 과거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그죠? 문인이 결코 옳다고 할 수 없는 또는 아주 부도덕하고 아주 악질인 어떤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거짓된 비석을 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비석이 수십 수백 년이 지나서 우리 앞에 남아서 역사의 증거물에 의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이죠. 어떤 교훈 줍니까? 이 그러한 사람의 관점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과연 물질적 풍요와 부, 명예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시나 소설로 상징되는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일종의 그런 애착 또는 뭐 그런 어떤 삶에 대한 동경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온당한가에 대한 질문. 또 소위 말하는 글 쓰는 사람이 그죠? 좀 더 확장시키자면 언론이 또는 학자가 또는 뭐 교사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현실적 필요 때문에 잘 보이려고 권력자에 빌붙어가지고 사실과 많이 다른 날조 거짓된 그런 글을 쓰는 것은 과연 올바른가? 결국 작가는, 결국 예술가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복무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뭐가? 이 묘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의 기록, 어떤 사람들의 기록이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죠. 물어봅시다. 한국사 배우지 않습니까? 네. 고대사와 현대사 가운데 어느 쪽 비중이 많습니까? 옛날 거. 네. 네, 옛날 게 좀 많지요. 많은 이유는 당군부터 조선시대까지면 4,000년 넘는 역사니까 당연히 많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논지라면 다른 나라에서 다 똑같을 텐데 상고사만 많거나 아니면 고도사 많을 텐데 우리만 유독 현대사 비중이 적은 건 왜 그러냐? 또 조선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태종태세 문단세 임금들의 이야기, 정치가들의 이야기, 그죠? 유교 학자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거의 다죠. 그때 살았던 정말 평범하고 이름 없던 김개똥씨, 끝분씨 이런 사람들의 역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찾기 힘들어서도 이유가 되겠지만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죠. 왜? 잘못된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엘리트, 힘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자, 왕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다라는 그런 관점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물론 훌륭한 사람 중요하고 세종대왕 위대하고 수많은 어떤 그런 업적을 가진 사람들 대단하지만 과연 그들만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거꾸로 말해서 그 삶을 떠받쳐주는 수많은 이름 없는 백성들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그런 역사의 성과와 업적은 나왔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우리 김종산 시인님의 말씀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지요? 네, 고생되지만 슬기롭고 인정 있고 착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역사다. 그러냐. 두 번째,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무덤 얘기 왜 나옵니까? 저는 아마 이제 나중에 제 애기 자식들한테 제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화장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에 그냥 뿌려라. 네. 무덤도 만들지 말고. 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아버지가 분다. 새가 날면 저 새가 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보통 그 무덤이란 것은 그 사람의 삶 또는 생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독립유공자나 아니면 의인들, 국군들 아니면 소방대원들 이런 분들 가운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이런 분들은 어디 갑니까? 국립현충원 이런 데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무덤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같은 이야기죠. 그렇다면 결국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이 말은 곧 시인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떤 시를 써야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의 그 시인의 문제의식과 맞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시인이란 것은 그래서 힘없고 약한 서민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의 어떤 그런 삶에 공감하고 그들의 삶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의 아픔을 연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시인이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 한번 정리했습니다.